자,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일단 주말인 만큼 이번 한 주 증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거를 토대로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요 포인트들을 좀 제가 짚어드릴 건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일단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그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한 주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한 주 동안만 해도 벌써 2번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었고요. 그럼 도대체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 요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코스피 차트를 좀 먼저 볼 텐데, 딱 요 날입니다. 화요일 날 장중 저가가 마이너스 9.99%, 사실상 거의 10%대의 급락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죠. 사실 요때 같은 경우에 노이즈가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반 급락이 나왔었는데 요때 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를 초월을 했다, 요런 뉴스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총 1위로 등극하는 순간 그때가 끝이다, 뭐 요런 노이즈들도 있었던 것만큼 차익 실현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실제로 화요일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그 뒤에 이틀 동안 빠르게 하락분의 대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요런 회복이 나왔었는데, 요 회복에는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 호재가 좀 작용을 해줬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가 80% 초반이었는데 86%,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이었죠. 1,000원짜리 제품을 팔면 8,600원이 남는, 제조업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국내 증시 또한 같이 좀 회복이 나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차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반도체가 다시 한번 빠지면서 레버리지 ETF 차익 매물도 정말 많이 나왔고, 코스피가 장중에 마이너스 7.3%까지 기록을 하면서 재차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실제로 아래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장중 저가는 마이너스 9%까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 여기에도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추측성이지만 글로벌 증시에서 대장급으로 불리던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아이폰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들의 가격을 크게 인상시키는 이런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애플도 이제 AI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빅테크들도 AI에 지금 자기 자본금을 넘어서 어떻게라도 자금 조달을 해서 유상증자니 뭐니부터 시작을 해서 돈을 끌어모아서 지금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에 애플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는, 가격 인상을 하는 요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들이 AI에 투자하는 거 다 좋은데 요게 소비 심리 위축이라든지 요런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라는 얘기들이 들려오면서 국내 증시도 금요일날 좀 영향을 크게 받았었고, 그에 따라서 이번 주 내내 변동성 지수 V코스피가 95를 기록을 하면서 공포지수도 역대 최고치 수준을 찍었습니다. 시장 전반에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친 날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외국인 또한 단기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기계적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요 누적이 50조입니다. 50조. 근데 이게 단순한 투매가 아니고 반기 말, 이제 반기에 북클로징을 해야 수익을 확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 리밸런싱에 따른 기계적 매도였다는 점을 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럼 이제 펀더멘탈이 훼손이 된 거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구조적 폭락이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애플이 메모리 가격 인상도 했고, 오픈 AI IPO, 얘네도 지금 사실 오픈 AI가 지금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인데 얘네의 재무적 건전성이 박살이 났다, 재무제표가 좀 안 좋게 나왔죠. 거기에 따라서 상장 연기를 고려를 하고 있다, 요런 소식 또한 AI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이, 센티먼트가 좀 악화가 될 수 있는 트리거가 돼줬고,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코스피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 레버리지 상품까지 뛰어들면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2배 추종이기 때문에 살 때는 2배를 사야 되는데 팔 때는 2배를 팔아야 되는 그런 구조상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요런 매도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생기면서 다른 종목을 팔아서 반도체를 더 사면서, 그러면 이제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수급이 뺏긴 쪽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시점에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 담보 부족, 청산이죠. 신용 물량들이 포지션이 정리가 되면서 추가적인 매도세까지, 요런 구조가 사실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 문제는 요런 것들이 본질 가치가 훼손이 돼서 나왔던 그런 이슈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본질 가치는 여전하니까 오케이 라고만 안도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변수들은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해야 됩니다. 일단 오픈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 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채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 요거는 잊지 말고 눌러주셔야 제가 여러분들 피드에 좀 뜨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구독 좀 눌러주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일단은 얘네 상장의 확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에요.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고, 얘네가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유치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값을 시장이 인정을 해줄 때까지 우리는 상장 연기를 하겠다 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만큼, 오픈 AI 얘네를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좀 실시간으로 해볼 필요가 있고,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반기말 리밸런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매수로 전환을 하는지, 요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시장에 메인 플레이어, 메인 주체들이 있잖아요. 외인, 기관, 연기금, 핵심 플레이어들의 센티먼트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같이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데, 미증시도 우리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국내 증시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미증시와의 어느 정도 커플링은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어차피 지금은 모든 시장의 내러티브가 AI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AI의 핵심 플레이어들은 결국 미증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당장으로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왜냐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싱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순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섹터가 좀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공정 장비주 요쪽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 테스 요런 종목들이 이번 주 하락장에서도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주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금요일날 시장이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18%, 물론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8.78%대의 양봉으로 장을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실제로 수급 또한 기관, 금투, 연기금 강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었고, 같이 언급을 드렸던 테스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종가가 플러스 9.4%,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매집세 또한 기관,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메인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매집으로서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 유진테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공정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 상황에도 주가가 밀리지 않고 매수가 쌓이는 종목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반등의 주도주격으로 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이라도 좀 담아두시고 모니터링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종목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 와중에 특히 전공정이 강세를 보였던 건 삼성전자가 1,000조 원 규모의 신규 팹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면 이 팹에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비 수요가 확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히 시세를 좀 더 뿜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저는 핵심 종목 딱 하나를 꼽으라면 요 종목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별 3개짜리 종목인데, 지금 현재 주가의 모습 또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지선 딱 그 구간까지 반등 포인트를 잡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와중에 개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강한 매집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기금 또한 이거래일 동안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매집을 좀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이 가장 저점 구간이고 전고점까지 회복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약 73%의 기대 수익률을 좀 챙겨볼 수 있는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제가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받아보시고, 아, 이런 내러티브와 이런 레토릭이라면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포문을 느꼈다, 혹은 이제 다음 주도주에 대해서 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컨택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제가 요렇게까지는 말씀을 좀 확실하게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요 별 3개짜리 종목, 요거는 이제 현재 보시고 계신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무료로 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 다 해놨으니까,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 버튼 요거는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신생 채널이다 보니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까지 준비를 좀 해놨으니까 편하게 좀 받아보시고, 다음 주 증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은 도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구독 버튼, 그리고 눌러주시는 김에 좋아요도 좀 같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요쯤에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내일 더 질 좋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식사 항상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고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였습니다.